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될 뉴스픽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는 어떻게 효도 좀 하셨습니까? 아니, 효도는 아니고 저 따로 살고 있어가지고. 따로 사는 거랑 효도랑 못 상관이에요. 따로 살면 엄마한테 찾아가서 전화도 하고 밥도 해드리고 그래야지. 예, 저번에 다녀왔습니다. 네. 아, 참, 불효자는 이렇게 변명하는군요. 자, 한동희 기자, 그럼 좋아요. 불효했으니까 이제 기사라도 네. 좀 더 심도 있는 걸로 전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 전 대통령 5년 만에 봉화를 찾는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도 통화를 한 10분 정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5년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하고요. 퇴임 후 첫 공식 일정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2017년 당시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추도식을 찾아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밝힌 뒤 오늘 처음으로 찾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도식 주제는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바랬던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기획이 됐고요. 네. 그리고 퇴임 후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어서 오늘 추도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와중에 하루 날 잡아서 좀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예. 서울 쪽에서. 그랬다가 만남이 이제 무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서로 그냥 연락 안 하나 보다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이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첫 방한을 환영하고 퇴임 인사를 직접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통화를 할 수 있게 돼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물도 주었다고 그래요? 무슨 네, 선물이요? 그렇습니다. 일단 21일 날 약 10분간 전화 통화를 했고요. 무산된 만남 대신에 이루어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뒤에 공식 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통화를 10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군사 분계선 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십자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선물 안 했나요? 그 얘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방한한 거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만남이 성사가 되어서 조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뭐 그거는 좀 불발된 것 같고요. 또 그게 아마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면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뭐가 되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미국 대통령 측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워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 거고 잘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재명 고문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나요? 자, 그런데 본인이 너끈히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 인천 계양을에서도 지금 정치 신인에게 좀 밀린다. 네. 이런 얘기하고 나머지 전국 투어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붐을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네. 고심이다. 국민의힘과 접전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의 추락한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지지율도 똑같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5.18 5.18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것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지연 유세를 나서고 있지만 정작 본인 지역구에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 업체 STI가 지난 19일, 20일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2위 위원장의 지지율이 45.8%,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49.5%로 윤영선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네. 했었고요.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받아서 한 조사에서도 2위 위원장이 50.8% 그리고 윤 후보가 40.9%이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근데 원래 너끈히 이길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조금 네. 충격인 것 같고 나머지 지역 역시 조금 접전이거나 열세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이재명 후보 측에 뭐 입장 나온 건 있나요?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선거 때인데 2번이나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이재명 위원장도 이거 관련해서 지난 3년 7개월 동안 먼지나게 털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무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또 지금 와서 재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사권 남용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성남 FC 구단장일 때 그쪽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후원금 160억 정도로 이제 조성을 한 다음에 후원금을 낸 업체들에게 성남시 관련 인허가 사업에 많은 특혜를 주었다. 이제 이게 요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도 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엔 다 불기소 무혐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하필이면 또다시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두산도 또 가서 지금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이게 좀 2번이나 또 했는데 이렇게 되면 끝이 없죠, 사실은. 이게 야당 탄압 아니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고, 또 하나는 당내 성폭력 사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당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고 사정 당국의 손도 너무 많이 미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악재가 겹쳐서 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들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바뀔까요? 압수수색 시점이 부적절하다고는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일단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지지율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빠르면은 뭐 오늘이 이제 노무현 서거 관련해서 봉화마을 가는 날이니까 빠르면 오늘부터 내지는 늦으면 26일부터 반전이 있을 것이다,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 기자군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